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피처를 거울처럼 대칭시키는 명령인 피처의 대칭 복사와 피처가 특정한 형태를 띠며 반복되게 만드는 명령인 피처의 패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차원 형상을 만들다 보면 복잡한 형상이 대칭 구조를 이루거나 같은 모양의 형상들이 일정한 형태를 이루며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일이 스케치를 하여 돌출 또는 컷을 하여 만든다면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설령 이것을 복사하여 붙인다고 해도 그 간격이나 위치를 다시 맞추는 작업 또한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에 따라 대칭 복사 명령이나 선형 패턴 또는 원형 패턴 명령을 알맞게 사용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의 대칭 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칭 복사는 기준이 되는 선 또는 면을 중심으로 스케치 또는 피처를 대칭적으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대칭을 이루는 형상을 만들 때 자주 쓰이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어서 피처뿐만 아니라 스케치, 어셈블리, 도면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대칭 복사 명령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2차원 대칭 복사와 3차원 대칭 복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2차원 대칭 복사는 면에 그려진 도형이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칭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선입니다. 하지만 3차원 대칭 복사는 공간에서 대칭이 이루어지므로 대칭의 기준으로 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차원 대칭 복사에는 기준면을 사용합니다. 피처의 대칭 복사는 공간에서 형성된 피처를 대칭시키는 명령으로 기준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럼 화면에서 보이는 피처의 피처 메뉴에 대칭 복사 아이콘을 눌러 대칭 복사 명령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왼쪽에 뜬 대화창을 보면 맨 위쪽 면, 평면 대칭 복사 항목은 대칭의 기준면이 되는 면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칭 복사 피처는 기준면을 기점으로 대칭시킬 피처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칭 복사할 면은 피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피처를 구성하고 있는 면만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칭 복사할 body라는 항목이 접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열게 되면 화면과 같이 대칭 복사 피처와 대칭 복사할 면 항목이 접힙니다. 이 항목은 파트에서 작성한 모든 작업의 body를 기준면을 중심으로 대칭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대칭 복사 피처와 대칭 복사할 면 이 두 기능은 대칭 복사할 body와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각 항목들을 선택해가며 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칭 복사 피처는 파트에서 작업한 하나의 피처만 기준면에 대해 대칭시키는 기능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피처는 각 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정면에 스케치되어 돌출되어 있는 정육면체 피처와 그리고 그 위에 스케치된 원기둥의 피처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피처를 그럼 대칭 복사 명령을 이 피처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면체 위에 붙어있는 원기둥을 윗면에 대해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보이는 것 같이 원기둥이 똑같이 바닥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파트에서 전체 바디가 아닌 피처만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 피처를 원상복구시킨 뒤 다시 대칭 복사로 돌아가 대칭 복사할 바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칭 복사할 바디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차피 이 파트에서는 바디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피처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바디를 대칭 복사를 할 때 바디에 있는 면을 선택하여 대칭 복사가 가능하고 또 그 외에 밖에 있는 평면을 선택하여 대칭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피처에 붙어있는 면을 선택하여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미리 보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선택한 기준면을 중심으로 피처가 대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성된 피처와 떨어져 있는 평면을 선택하여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기준면을 선택한 후 바디를 선택하여 보면 미리 보기와 같이 기준면을 중심으로 바디가 대칭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대화창 오른쪽에 재생성 오류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칭 복사 명령이 실행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 옵션에 보면 솔리드 합치기라는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옵션 때문입니다. 솔리드 합치기의 뜻은 기존에 있던 덩어리와 대칭 복사되어 새로 생긴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겠다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평면을 기점으로 떨어진 채 대칭 복사된 이 상황에서는 솔리드를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입니다. 그럼 옵션에 솔리드 합치기를 풀어준 후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평면을 중심으로 대칭인 형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칭 복사 명령을 사용하면 돌출 피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컷으로 인한 피처들도 손쉽게 그리고 볼록 튀어나온 돌출 피처뿐만 아니라 움푹 파인 컷 피처 또한 대칭 복사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복사 명령을 사용하면 대칭을 이루는 피처를 디자인할 때 한쪽만 만들고 대칭을 시키면 되므로 작업의 능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칭 복사 명령을 사용할 때는 기준면이 어디가 될 것인가와 대칭할 것이 피처인가 바디인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매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처의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선형 패턴과 원형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패턴은 어떠한 형상을 직선의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하는 개수만큼 복사하여 배치시킬 때 사용합니다. 모서리나 스케치선, 축, 치수 등의 선 정보들을 방향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원형 패턴은 어떠한 형상을 중심이 되는 축을 기준으로 하여 원형으로 배열할 때 사용합니다. 기둥 형상 등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보강대를 설치할 때 용이하게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선형 패턴과 원형 패턴은 대칭 복사와 마찬가지로 스케치나 어셈블리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스케치 피처에서의 3차원 패턴에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축, 즉 선 정보인 반면 스케치 등의 2차원 패턴에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점 정보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개념은 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주시면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피처에 피처 메뉴의 선형 패턴 명령을 사용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뜬 대화창을 보면 선형 패턴을 정의할 때 필요한 항목들이 보입니다. 방향 1과 2, 피처 및 면, 바디, 인스턴스 건너뛰기, 옵션 등의 항목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방향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선형 패턴은 어떠한 형상을 직선의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하는 개수만큼 복사하여 배치시키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항목이 이 방향 1과 2 항목입니다. 그럼 방향 1부터 적용시켜가며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 이 칸은 패턴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기존의 피처에 나와 있는 모서리나 아니면 따로 그린 선을 사용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면체의 한 변을 선택하여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서리를 설정을 하면 기준선 끝쪽에 화살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복사할 피처가 복사되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입니다. 그 아래 항목은
간격으로 복사된 형상들의 간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방향과 거리 간격을 설정하였다면 복사될 형상의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하는 수는 스케치하여 직접 만든 형상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제 방향과 복사할 형상의 수를 모두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복사할 대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명령에서도 대칭 복사와 마찬가지로 피첨의 면만 복사할 수 있고 현재까지 그린 모든 바디에 대해서 복사도 가능합니다. 그럼 화면의 삼각 기둥 피처를 선택하여 선형 패턴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적용시키면 각 간격이 80인 삼각기둥 형상이 3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로 가기 전에 방향 2를 보겠습니다. 방향 2에서는 방향 1과 마찬가지로 기준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방향 2는 방향 1까지 포함한 이 선형 패턴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적용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 1로 3개, 방향 2로 2개의 패턴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인스턴스 건너뛰기라는 옵션을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건너뛰기는 이 방향들을 사용하여 만든 이 패턴들 중에 사용하지 않는 형상들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이 미리 보기가 적용되어 생긴 형상들 아래쪽에 보면 이 점들이 나와 있는데 이를 선택함으로써 설정한 패턴 중 없애고 싶은 형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를 선택하고 그 거리를 조절하면 대칭 복사 때와 마찬가지로 바디들이 통째로 복사되어 패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를 이용해 패턴을 만들 때도 방향 2를 적용시키면 격자 형태로 피처들을 복사해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형 패턴 명령을 사용하면 한 축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나 2개의 축으로 행과 열을 이루어 반복되는 패턴을 매우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형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 아이콘의 위치는 피처 메뉴에 아까 사용한 선형 패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메뉴를 드롭다운하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원형 패턴 아이콘이 있습니다. 원형 패턴을 눌러 원형 패턴의 대화창을 보게 되면 선형 패턴의
대화창과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두 대화창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형 패턴에서는 맨 위쪽에 방향 1과 2 항목이 있던 반면에 원형 패턴에서는 방향 항목 대신에 파라미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형 패턴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어떠한 형상을 중심이 되는 축을 기준으로 하여 원형으로 배열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선형 패턴에서는 방향 1과 방향 2 항목을 설정하여 원형 형상에서부터 형상이 복사되어 나아갈 방향과 복사될 형상의 개수를 정의했다면, 원형 패턴에서는 파라미터 항목을 통해 기준축과 복사할 범주 그리고 복사할 형상의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항목의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기준축을 설정할 수 있는 칸입니다. 파라미터에 기준축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선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처 형상을 만들면서 생긴 모서리나 복사할 형상 이외로 따로 그린 스케치 그리고 임시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처에 의해 생긴 모서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파라미터 기준축 항목에 설정할 모서리를 하나를 골라주고 패턴 복사할 피처 또는 바디를 선택해 줍니다. 이 형상을 동등 간격으로 360도 돌려 봤을 때 기준축을 중심으로 빙 둘은 피처와 같은 형상이 6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통한 기준축 설정은 평면 위에 기준축을 스케치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원형 패턴으로 돌아가 파라미터에 스케치한 선을 넣고 피처를 선택해보면 선을 중심으로 형상이 복사되어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형 패턴은 둥그런 형상의 기둥에 보강대를 두를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기둥에 보강대를 두를 때마다 스케치를 작성하게 된다면 작업이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임시축입니다. 임시축은 위에 메뉴에 보기란에 숨기기 보이기에 보면 임시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임시축은 원형을 이루고 있는 피처의 중심이 되는 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원형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원형 형상 주변으로 피처를 두를 때 많이 사용하므로 임시축을 사용하면 별도의 스케치 없이 원형 패턴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형 패턴을 돌아가 파라미터 이외의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피처 및 면 항목과 바디, 그리고 인스턴스 건너뛰기, 이 항목들은 선형 패턴과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복사할 형상이 피처가 아닌 바디인 경우 바디가 기준축을 중심으로 바디들이 복사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사된 형상 중
오직 특정 순서의 형상만 나타날 때 사용하는 기능인 인스턴스 건너뛰기도 선형 패턴에서와 똑같이 건너뛰고자 하는 형상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형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 아이콘의 위치는 피처 메뉴에 아까 사용한 선형 패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메뉴를 드롭다운하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원형 패턴 아이콘이 있습니다. 원형 패턴을 눌러 원형 패턴의 대화창을 보게 되면 선형 패턴의 대화창과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두 대화창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형 패턴에서는 맨 위쪽에 방향 1과 2 항목이 있던 반면에 원형 패턴에서는 방향 항목 대신에 파라미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형 패턴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어떠한 형상을 중심이 되는 축을 기준으로 하여 원형으로 배열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이렇듯 한 축을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며 반복되는 패턴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원형 패턴 명령을 사용하여 훨씬 더 빠르고 손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면을 중심으로 피처 또는 바디를 대칭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대칭 복사 명령을 사용합니다. 면이 기준이 되므로 기준 면을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므로 기준면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복사할 대상에는 돌출 또는 컷 같은 피처와 모든 작성한 요소들이 합쳐진 덩어리인 바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 복사할 대상을 피처로 선택할 것인지 바디로 선택할 것인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디를 대칭 복사할 때 형상들끼리 붙는 경우 솔리드 합치기 옵션을 선택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형상들끼리 겹치지 않는 경우 체크를 해제하여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선형 패턴은 한 개의 선으로 된 직선이나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행렬 형태의 형상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방향 1과 방향 2 항목으로 패턴을 만들 직선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방향 2에서는 방향 1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적용된 형상을 이용하여 다시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이 경우 행렬 형태의 패턴이 생깁니다. 선형 패턴 옵션 중 인스턴스 건너뛰기를 통하면 징검다리식으로 반복 패턴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선형 패턴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칭 복사와 동일하게 피처 또는 바디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축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에 특정 각도 범주에 한하여 원하는 개수만큼 형상을 복사하는 명령은 원형 패턴입니다. 원형 패턴 사용 방법은 선형 패턴과 비슷합니다. 차이는 패턴의 형태를 정의하는 항목이 방향 대신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에서 기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은 피처의 모서리나 따로 스케치한 선을 사용 가능하지만 원형 패턴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원형 피처가 있기 때문에 임시축을 사용하면 훨씬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칭 명령과
패턴 명령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8강 다양한 피처 명령 사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